매매 가격에는 네 가지가 존재합니다. 갭을 좁히는 방향이 매도인의 매도 희망 가격을 내려서 좁히는 방법이 있고, 매수인의 매수 희망 가격을 올려서 20년 경력의 공인중개사가 알려드리는 부동산 급매물 사는 법입니다. 부동산 급매물 사는 법. 부동산 어떻게 급매물을 살 수 있을까요? 정말 초특급 매물이라고 할 수 있는 가격의 물건이 여러분에게 기회로 올까요? 여러분은 정말 싼 초특급 매물을 사라고 부동산에서 연락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게 연락을 받아서 급매물을 사셨다고 하면 여러분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은 이 영상을 보지 않아도 이미 그 방법과 노하우를 다 알고 계신 분이니까 굳이 이 영상을 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에 급매물이 나오면 꼭 연락을 달라고 얘기는 해놨는데, 공인중개사에서 연락이 안 오는 경험이 있으신 분들, 현장에 가보시지 않고 전화로만 여기저기 많은 부동산에 급매물이 나오면 연락을 달라고 전화를 돌려놨는데 급매물 추천을 못 받아보신 분들, 급매물이라고 추천을 받긴 했는데 막상 알고 보니 사실상 급매물이 아닌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집 또는 땅, 심지어 물건을 살 때 싸게 사고 싶어 합니다. 급매물로 부동산을 사고 싶은데 그 방법을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은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초초급급 매물은 여러분에게 연락이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년 이상 부동산 중개업을 현장에서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의 관점에서 볼 때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초특급 급매물을 확보한 공인중개사와 신뢰감을 쌓지 않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에서 볼 때 여러분은 순번이 한참 뒤쪽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가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부동산 현장의 실제의 상황입니다. 자, 지금부터 빠르게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깨닫고 여러분이 급매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립니다. 첫 번째, 사전 시장 조사를 하라입니다. 이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현장에 방문하시는 분들 중 제법 많은 사람들이 그 단지, 그 지역의 기초조사나 사전조사조차도 전혀 하지 않고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손님은 1단계에서 탈락입니다. 제일 중요한 매수의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인식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한 지역에 대한 사전조사는 필수입니다. 조사를 하는 방법은 인터넷으로 간단히 그 지역 또는 아파트면 아파트 단지, 그 단지를 네이버로 검색을 해서 기본적인 조사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 파워링크에 부동산들이 나오고 블로그를 검색하면 그 지역에 소개된 글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공인중개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공인중개사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선택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훨씬 중요합니다. 인터넷 네이버 검색 또는 블로그로 조사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단지 물건을 많이 보유한 부동산을 선택하실 수도 있고 또는 지인의 소개로 하실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등록번호가 오래된 부동산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를 클릭하시면 여러 부동산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매물을 클릭하시면 여기에 공인중개사의 등록번호가 나옵니다. 이 등록번호가 땡땡땡땡 땡땡땡땡으로 되어 있는 중개사는 그 지역에서 최소한 7, 8년 정도 영업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7, 8년 전부터 공인중개사의 등록번호 부여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이니까. 세 번째, 선택하신 공인중개사와 신뢰관계 쌓기입니다. 제일 먼저 선택하신 그 부동산, 즉 공인중개사와 신뢰를 쌓으셔야 됩니다. 신뢰라는 것은 꼭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남의 목적이 거래를 위한 것이라면 최소한 거래를 위한 기본 정보를 서로 주고받아야 신뢰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내 정보는 아주 조금만 주고 대부분 숨긴 채로 공인중개사에서 물건 정보와 단지 정보만 알아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대한다면 그 공인중개사분은 그것을 눈치 못 챌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단 5분이면 공인중개사가 여러분을 파악하는데 충분한 시간입니다.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본인의 정보를 숨겨라, 말을 많이 하지 마라 등 본인이 주도권을 잡고 하라고 권하는데 현업에 있는 중개사분들은 이런 손님을 제일 싫어합니다. 본인의 모든 정보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거래를 위한 정보는 부동산에 알려주셔야 그 중개사님도 여러분께 적극성을 갖고 성심성의껏 물건 정보와 단지 브리핑을 해드린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매수 의사가 확실하다는 점을 중개사에게 강조하셔야 됩니다. 당장 매수 의사가 없고 나중에 행동할 예정이라면 그 의사를 공인중개사에게 말씀하세요. 진실된 손님에게는 공인중개사분이 1년 아니 2년 뒤에라도 전화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공인중개사는 고객 관리를 열심히 하십니다. 또 순수 투자 목적인지 아파트면 실입주를 위한 것이냐 그리고 그 단지를 선택한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 이 정도가 최소한의 기본 정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개사분들이 매우 좋아하시는 점은 본인을 어떻게 선택하게 되어서 방문하게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그 중개사분들은 매우 좋아하십니다. 이런 점들을 솔직하게 알려주셔야 관계의 스토리가 쌓이고 공인중개사를 상대편이 아니라 내 편에 서게 만드는 확실한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신뢰도 점점 쌓이게 되죠. 부동산 거래에서 공인중개사는 중간에 위치하고 중재 역할을 합니다. 중개사를 내 편에 서서 협상하도록 신뢰를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상의 참여자는 3명입니다. 매도인, 매수인, 그리고 그 사이에서 중재를 하고 협상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협상은 매도자와 매수자가 정반대의 입장에 서게 되죠. 그래서 중개사가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협상을 하는지가 여러분이 원하는 금매 수준의 가격으로 매수하기 위한 승패의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만약 중개사가 매도인의 입장에 서서 더 무게중심을 두고 거래 협상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거래가 마음에 흡족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가격 협상의 구조를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매 가격에는 4가지가 존재합니다. 매도인의 매도 호가, 매도인의 매도 희망가, 그리고 매수인의 매수 호가, 매수인의 매수 희망가.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이 희망가는 속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호가는 겉으로 난 실제 가격인 것이죠. 이 사이에는 매우 큰 갭이 항상 존재합니다. 이 갭을 좁히는 것이 중개사의 역할입니다. 갭을 좁히는 방향이 매도인의 매도 희망 가격을 내려서 매수인의 매수 희망 가격 이하로 내려오면 매수자 입장에서 유리한 거래가 되는 것이죠. 반대로 매수인의 매수 희망 가격을 매도 희망 가격 수준까지 올려서 거래가 성사되면 매도인이 유리한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중개사를 자기 편으로 서게 할 수 있도록 꼭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4번째로 적정 가격을 제시하라입니다. 위에서 보여드린 그림에서 본인의 매수 호가 수준에서 계속 요구하게 되면 거래는 성사되기 어렵습니다. 기존의 실거래가, 로얄동, 과거 매물의 히스토리 등을 참고해서 본인의 적정 매수 희망 가격을 제시하셔야 됩니다. 만약 20-30% 이상의 갭이 생기게 호가를 여러분이 부르면 그것은 곧 그냥 한번 불러보는 겁니다. 안 되면 말고요. 이렇게 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또 대금 지급 조건을 좋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도금을 많이 주거나 잔금을 짧게 하거나 하는 방법 등으로 대금 지급 조건을 좋게 하면서 가격 협상을 매우 유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 부동산에서 협상하세요. 여기서 가격이 원하는 대로 조정이 안 된다고 그동안 신뢰를 쌓은 부동산을 배제하고 다른 곳으로 다시 흥정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본인 스스로 그 협상을 깨트리게 됩니다. 즉 본인 스스로 협상을 망치는 그런 결과를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개보수를 깎지 마십시오.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로 먹고 사는 직업입니다. 본인의 연봉, 월급을 깎는 손님의 입장에서 그 입장에 서서 거래를 협상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앞에서 중개사를 본인 편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이런 행위는 중개사를 상대편으로 밀어내는 격이 됩니다. 이것은 곧 자해 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5번째, 현장 답사의 중요성입니다.
현장 답사는 최소 2번, 3번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야만 처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두 번째, 세 번째 가서 보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의 경우 로이알동을 파악하고 주변 여건을 더 많이 파악하게 됩니다. 또한 처음 관계 맺은 부동산에서 그 단지의 실거래가 매물의 거래 스토리를 살펴세요. 대부분 신뢰가 쌓인 손님에게만 그 상세한 실거래가 매물의 스토리를 부동산에서 알려드립니다. 중개사가 아니고는 알 수 없는 그 단지 실거래 매물의 매 건별의 조건, 상태, 내부 사연, 대금 조건 등은 공인중개사만이 알 수가 있고 일반인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의 내용을 공인중개사에게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중개사를 내 편으로 만드는 것에 성공한 것입니다. 6번째, 사연, 스토리가 있는 물건은 기회입니다. 집주인의 애착이 떠난 물건, 여러 부동산에 나와 있는 일명 동네 물건, 기한이 정해져 있는 매물, 또한 조건이 붙은 매물, 이런 물건은 잘 협상하면 좋은 기회에 매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찬스가 됩니다. 지금까지 급매물 잡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현장에서 오랫동안 중개업을 해오고 있지만 실거래 가격보다 20-30% 싼 터무니없는 가격 이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도인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이죠. 매도인도 실거래 가격을 조사합니다.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 사전조사, 그리고 공인중개사 선정, 그 후 중개사와 신뢰 쌓기, 내가 최대한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치 금액을 잘 정하시고 신뢰관계가 쌓인 중개사를 통해서 인내를 가지고 진행하시다 보면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현장 답사는 많을수록 좋고 사연이 있는 매물을 만나면 여러분이 원하는 규모의 평형이라면 매우 적극적으로 진행하시면 좋은 결과가 올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